제가 PPT PDF로 나와 있네요.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금,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오해와 진실 이런 테마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김영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많은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다 말씀드립니다. 이 국민연금 기금이 마치 내 돈이 거기 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국민연금 기금은 정부의 기금입니다. 정부가 충당금, 일종의 책임 준비금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고, 내 돈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당연히 내 돈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줄어드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서 잘못됐으면 내가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내 돈 가지고 마구 선심성 정책을 쓰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102조에 보면 연금은 그래서 수익성이 최대로 나도록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온갖 일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하죠. 최근에 요새 뭐 자본시장에서 ESG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절대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죠.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뭐 사장 선임에 개입하기도 하고, 다 불법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그 퇴직연금 중에서 조세의 혜택을 보는 그런 퇴직연금이 ESG를 고려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오로지 수익성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법안을 내서 다시 불법화시키는 그런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이제 아마 최근에 그것을 비토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와 같이 미국에서도 굉장한 쟁점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마치 금과 옥조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다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취지는 내 돈을 가지고 남들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개혁하는 것이고, 내가 낸 돈을 노후에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 연금제도 관련해서 이제 많이 떠도는 그런 얘기, 아까 김영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부가 방식으로 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들이 이 폰지 게임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 있고 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원만 내면 하루만 지나도 200원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뭐 당연히 갖고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날 문을 열었더니 10명이 와서 100원씩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주머니에 이제 1,000원이 쌓여 있겠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문을 여니까 10명이 줄을 서서 또 100원을 낸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주머니 안에 이제 2,000원이 있으니까 첫날 온 10명에게는 200원을 줄 수가 있죠. 내 돈은 고갈됐을까 안 됐을까?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겠죠. 셋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둘째 날 온 사람이 200원 달라고 소리치겠죠. 근데 문 앞에 보니까 아침 또 10명이 기다리고 있어서 돈을 100원씩 냈습니다. 약속이 지킬 수 있을까요? 약속을 지킬 수 없죠. 왜? 200원을 걷어야 이번에는
둘째 날 온 사람에게 100원 낸 거를 200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가 방식을 간다 하더라도 뒤째 온 사람한테 2배를 부과해야지만 앞 사람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 부가 방식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나죠. 지금 국민연금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자기가 낸 돈에 2배 주겠다, 3배 주겠다, 그런 약속은 다 폰지 사기에 불과한 거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미적립 부채를 계산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민간 그런 연금 사업자가 미적립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 돈을 안 맡길 겁니다. 이것은 충당금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관계없이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느냐의 여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적립 부채는 반드시 관리돼야 되죠. 부가 방식이라도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부터 정부가 한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더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선심선 정책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역시 남의 돈은 항상 좋은 법인가 봅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마치 국민연금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또 국민연금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득대시열 논쟁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앞서서 김영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여러 수단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합니다. 노후빈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국민연금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직장에서 장기간 일한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을 못하신 분들은 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후빈곤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 빈곤 문제를 가지고 소득대체율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거짓말이고 논리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46%나 됩니다. 따라서 빈곤 문제는 빈곤 문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내 돈이 제대로 적립돼서 노후에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개혁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드리면 이 소득대체율에 대한 얘기 김영하 교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몇 퍼센트를 우리가 수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이냐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돈이 내가 일할 때 버는 돈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걸 계산해 보면 3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실제로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들 학자금 되는 데다가 대부분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모님 봉양하는 데 쓰이고 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많지 않다. 그래서 30% 정도 내외에서 제가 되게 쓰고 나머지 30%는 제가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게끔 되는 거죠.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가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우리 정부가 안타깝습니다. 뭐 35%를 내면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금 내고 나면 내 주머니에 떨어지는 돈이 그렇게 남지도 않습니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냅니다. 왜? 부가방식이라고 하는 거짓된 희망을 만들어내서 이 연금을 최대한 끌고 가서 마치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죠. 김영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6%, 17% 기여이 되면 내가 40년 동안 16%, 17% 내고 퇴직 후에 65세부터
40%를 받는다? 수입비가 1 이하이기 때문에 제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갈되는 시점에서 이 16%를 내게 되면 젊은 친구들은 아마 저항운동을 벌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국민연금 거부운동을 아마 조만간 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짓을 모를 거라고, 국민이 모를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성립하려면 개인적으로 내가 국민연금을 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부가방식 비용이라는 얘기들은 젊은 세대도 안 돼. 지금 32살서부터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부터 내가 이 연금에 들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민간 보험을 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내 노후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인적인 합리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도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그걸 제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폰지 사기에 불과한 거죠. 그 사기가 언제 시작됐느냐? 98년도 이 연금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에는 확정 기여 방식으로 기여율을 정하고 사정에 따라서 주는 것을 감해라 이렇게 법이 시행은 안 됐습니다. 법이 제정됐다가 이 시행하면서 기여율도 조정하고 받는 것도 조정하다. 양쪽을 다 조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다음부터 수도 없는 논쟁만 했었지 진정한 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을 바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된 게 다 기여율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수익률, 기금 운영 수익률에 따라 다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수익비가 1 이하가 돼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 그게 미래 세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하는 사람들, 젊은 층들이 20대, 30대가 겪을 일이다 하는 거고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세대에 대해서 퇴직 세대에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는 바람에 미래 세대는 미래가 없고 그리고 미래 세대는 아마 국민연금 거부 운동을 할 것이고 그것이 촉발된다면 현재 퇴직한 사람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적립 부채를 계산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현재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잠잡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알려지는 순간 아마 국민연금에 커다란 회오리가 닥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쟁점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정소득 대체로 가자.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저축을 통해서 그것을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득 대체를 40%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여율을 또 높이자. 저는 이번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엄청난 적자를 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 실리콘밸리뱅크에다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전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투자했다라면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돈을 뺐을 겁니다. 왜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뱅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거기에다 돈을 넣는지 그리고 그 적기에 회수를 하지 않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수천억을 손해를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돈을 국민연금에 넣는 것보다는 다른 민간 운영사나 또는 자신이 그 돈을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리고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노후는 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익비로 이를 맞추도록 적립 방식으로 가고 현재 쌓여있는 미적립 부채를 계산해서 발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 나감으로써 그리고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자기가 낸 돈을 받아가는 그러한 국민연금으로 탈바꿈시키도록 저는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